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석봉 작가입니다. 기존 직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만족을 하고 다닐까요? 통계 분석에 의하면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월급이 적다거나 업무가 과도할 때,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떠난다고 합니다. 투자 대비에 얻는 재화. 기존 직업은 노동과 돈이라는 공식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노동시간을 더 늘려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죠. 이것이 보편적인 직업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어떨까요?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노동과 돈이라는 공식에서 출발합니다. 처음 사업에 입문하면 소비자 회원들을 열심히 모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집중하면 노동과 돈이라는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복제율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노동물 대가에 따라 돈을 주므로 내가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반면 복제율 공식이 존재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복제한 만큼 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돈의 크기입니다. 분명 기존 직업과 네트워크 마케팅도 노동과 돈이라는 공식에서 출발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노동에 따라 수입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제품력이 뛰어난 생필품 분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모이면 그들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권리소득, 연금성 소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의 소득이죠. 시간적, 경제적 자유. 직장인들이 항상 쏟아내는 불만 중에 돈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면 시간을 내야 하는데 항상 시간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은 많아도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일자리가 부족한 요즘에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탓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경제적 여유도 생긴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직업을 얻기 위해 능력을 기르고, 일단 직업을 얻어도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계속 그 능력을 갈고 닦습니다. 과연 이들의 노력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온전히 쓰일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오사키는 말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번 해보고 직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한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일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사람과의 관계, 사업의 기본을 배우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은퇴와 상속. 세상의 모든 일은 8대2의 파레토 법칙에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20%가 80%의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1%, 2%가 세상의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만든 시스템과 땅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적 은퇴는 일반 사람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이게 현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여러분들의 경제적 지위를 찾아줄 겁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창출되고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지금도 부자들은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고 커다란 부를 창출하고 있어요. 자본 있는 부자들이 자본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영화 명량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유통시킨다면 입소문을 통해 1000만 관객이 본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나올 때 과연 이 영화가 성공할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걱정도 잠시 재밌다, 감동이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의 입소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입소문을 타고 우리나라 4명 중 1명이 이 영화를 봤어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 영화가 흥행하면은 누가 부자가 될까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영화를 제작할 때 영화사는 투자를 받아 진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 영화사, 감독이 영화 제작 네트워크를 만들어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가 끝날 때 자막으로 이름이 등장하죠. 물론 배우도 영화 제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은 돈을 받고 영화를 찍는 노동자입니다. 투자자, 영화사, 감독은 영화가 흥행하면 엄청난 돈을 벌지만 배우들은 그저 피고용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영화를 본 소비자는 어떨까요? 소수의 소비자는 영화사가 주최하는 시사회에 참석합니다. 이벤트 형식이지만 영화사가 시사회를 여는 목적은 소비자 반응을 체크하고 그들이 직접 입소문을 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본 소비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화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관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광경을 보고 투자자나 영화사나 감독들은 쾌재를 부르지만 정작 소비자는 재미있게 봤다거나 먼저 봤다는 우울감으로 입소문만 열심히 낼 뿐입니다. 한마디로 제주는 소비자가 부리고 돈은 투자자, 영화사, 감독이 봅니다. 영화는 끝나도 비디오, CD, 해외로 판권을 팔 때, 재방송될 때마다 수익을 올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가와 특정인은 돈을 법니다. 그러나 열심히 입소문을 냈던 소비자들은 돈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구조를 네트워크 마케팅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소문을 낸 소비자들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방식으로 유통되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직접 영화를 만든 네트워크 회사는 TV하고 언론 매체에 홍보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질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을 내면은 한 명씩 한 명씩 대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화를 만든 회사는 수입을 창출해서 돈을 벌고 소비자도 돈을 법니다. 네트워크 회사가 영화를 만든다면 나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 것이지요. 나 혼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네트워크를 구축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왜 바뀌어야 하는지를 끈덕지게 설명하고 외부적인 힘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부하 직원이나 파트너들에게 올바른 것을 계속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교정반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현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야단도 치고요, 칭찬도 하고요, 정확한 논리도 내세웁니다. 너 그렇게 안 하면 거지된다. 그런 이상한 질문도 하죠.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노나 슬픔, 허탈한 감정을 들게 합니다. 아, 정말 내가 변해야지, 안 변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나에게 언제나 충고와 조언을 했던 상사의 말을 듣고 근본적인 나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릴 때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나한테 말을 합니다. 공부하라고. 그 순간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엄마가 와서 그런 말을 하면 공부하고 싶을까요? 너 뭐하니? 공부해. 그러면 속에서 깊은 마음으로 공부했을까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많은 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공부 안 했어요. 연구 결과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금연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을 2배로 올리고 전 국토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혐오 광고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흡연율이 내려갔을까요? 우리 사회의 흡연율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캠페인 기간에 흡연율이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꾸고자 할 때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끈덕지게 설명하고 외부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대부분 헛수고로 돌아가고 의도한 것과는 반대 결과가 나와요. 제일 속상한 것은 그 과정에서 그 사람과 관계가 많이 상합니다. 리더들이 부하 직원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는 리더여서 그럽니다. 이러한 교정반사는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교정 반사가 나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 뜨는 것을 보겠다고 서쪽으로 아무리 달려가도 해 뜨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서 있기만 하면 해가 뜨거든요. 물론 동쪽으로 더 열심히 뛰어가면은 해 뜨는 것을 빨리 볼 수 있겠죠. 우리들의 책임감과 부하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마석봉입니다. Oh, here you are, face to face in this trashy bar. Another glass and I am going places.